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의 고객 대면 업무 혁신, 삼성 스마트 금융 솔루션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재택근무에 대비한 새로운 근무 환경 솔루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에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제도 및 법령에 대해 소개해 주실 법무법인 화우의 최용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에서 금융규제 및 IT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스마트 금융 솔루션에 대해서 알려주실 삼성전자 김선영 프로님, 그리고 효성 ITX 박현정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김선영 프로입니다. B2B 고객을 위해서 모바일 디바이스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ITX 박현정 차장입니다. 클라우드와 또 모바일 컨택센터의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6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발표자와 담당자분께서 답변을 달아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시도가 됐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재택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의 콜센터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전화를 받고 안내만 하면 되는데 왜 재택근무를 못하는지, 그리고 감염 위험이 높은데 왜 재택근무를 시키지 않느냐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금융권만 해도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재택근무 중에 내부망 접속을 허용하려면 꽤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현실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최용호 변호사님, 현재 위와 같은 금융권의 재택근무와 관련한 규제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해서 관련 규제들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현재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013년경에 일부 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은 사이버 공격 및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하던 망분리 규제를 금융 분야에도 도입하였습니다. 망분리 규제란 금융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망과 인터넷용 외부망을 분리해서 금융보안 규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외부 해킹 등 전자적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회사 밖에서는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금융 분야에서 망분리 규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금융권의 보안 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금융 분야에 도입된 망분리 규제는 크게 전산센터 망분리와 본전 영업점 망분리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전산센터 망분리는 전산센터 내에 위치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 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하고 있고요. 본점 영업점에서 내부 통신망과 연결되는 PC 등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의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단일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PC에서 금융회사의 내부용 업무 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해킹 위험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용과 외부 인터넷용 PC를 각각 사용하는 것으로서, 즉 두 대의 PC를 별도로 사용하게 되어서 외부 해킹 위험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망분리란 PC 두 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방식 분리를 통해서 한 대의 PC를 통해 업무용과 외부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외부 해킹 위험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대의 PC를 통해 단일망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보안이 강화되게 됩니다.
한편 망분리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외부 해킹 위험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전자금융 관련 법령들도 일정한 경우에는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금융 솔루션으로서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해 준수해야 할 망분리 규제 등에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 망분리 규제인 본점, 영업점 망분리의 경우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해서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란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 특정 외부기관의 범위 역시 매우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요. 둘째, 망분리 대체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셋째, 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망분리 대체정보보호 통제와 관련해서는 실무상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까 결국에는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이 본점과 영업점 망분리에 대한 예외가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도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재택근무에 적합한 전산 시스템이나 PC 등 기본적인 장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네. 드리자면 지금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인데요. 통제 정책이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재택근무에 적합한 즉 위와 같은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나 PC 등 기본적인 장비조차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재택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을 해서 언론 보도상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들도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라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재택근무는 그럼 어떻게 인정이 됐던 건가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근 이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그 임직원들의 재택근무는 금융감독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즉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이 별도로 법령 위반으로 제재 조치 등을 취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작년 말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확산되자 금융회사들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예외적인 재택근무 허용을 허용해 줄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고요. 금융감독당국 역시 다양한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그간의 망분리 규제를 염두를 두고서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첫째,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비상 상황이 종료되면 원격 접속을 즉시 차단해야 한다고 했고요. 둘째, 비록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택근무 가능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 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망분리 대체 통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현재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감독 당국 역시 이러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재택근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감독은 얼마 전인 2020년 7월 26일에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동 자료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라 재택근무와 관련된 망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지속하여 모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현재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서 임시로 허용되고 있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즉 망분리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 2와 별표 7 등을 정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재택근무 가이드 또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 당국이 발표한 대로 현재 관련 규정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지난 7월 26일 날 발표한 이후로 아직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비조치 의견서의 내용과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업계의 망분리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 2와 별표 7 등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세칙 2조의 2에서는 본점, 영업점 망분리와 관련을 해서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만을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에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재택근무를 위해서는 원격 단말기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 단말기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원격 접속을 하는 통신망에 대해서 보안 대책 등을 어떤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첫째, 원격 접속 단말기의 경우에는 최소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말기 보호 대책과 원격 접속과 관련한 단말기 관련 보호 대책을 추가로 적용한 단말기를 사용토록 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망의 경우에도 원격 접속을 통해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는 점을 감안해서 해킹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전용 회선과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통신망을 통해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금융감독 규정 시행세칙이 개정이 돼서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를 위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이제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거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망분리 예외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절차, 즉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요. 망분리 대체 정보 보호 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망분리 대체 정보 보호 통제의 경우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서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를 고려하여 관련 내용이 대폭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동안 비조치 의견서 등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통제 내용을 크게 내부망 접근 통제, 그리고 인증, 통신 회선, 원격 접속 단말기 등으로 구분을 하고요.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예측을 해보면 내부망 접근 통제의 경우에는 업무상 필수적인 IP 또는 포트에 한해서 연결을 허용하고 원격 접속 내역의 기록 및 저장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 회선과 관련해서는 통신 구간의 암호화, 그리고 내부망 접속 시 인터넷 연결 차단, 원격 접속 후 일정 유효 시간 시에는 네트워크 연결 차단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격 접속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설치 차단,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화면 캡처 차단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그간 망분리 규제 현황과 그 예외, 그리고 향후 안전한 재택근무 정착 등을 위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향 등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간 외부 해킹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가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이와 같은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향후 개정될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 조건을 충족하는 설비와 장비를 갖춘다면 종전과 다르게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재택근무도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영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인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제도 및 법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한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규제 합리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스마트 금융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효성 ITX 박현정 차장님, 그리고 삼성전자 김선영 프로님께서 스마트 금융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금융업계에서 관련 규제가 변하고 있다는 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컨택센터의 재택근무도 이전과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박현정 차장님? 네, 맞습니다. 실제 그 2월 말 3월 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었던 그때 콜센터에서도 실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각종 보도자료에는 콜센터 집단 감염 이런 게 명사로 쓰일 만큼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었죠. 그때 그 관련 기사들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전화 받고 안내만 하면 되는데 왜 재택근무 안 시키냐, 콜센터 인력들 모두 재택근무 시켜라, 또 집단 감염 발생하면 정부랑 금융당국 다 책임져라, 이런 글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콜센터의 기업 관계자분들 굉장히 많이 한숨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역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기업들이 BCP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콜센터에도 BCP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까, 이런 상황들이었었죠. 근데 결국은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다 바꾸기 시작했고 점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실제 이제는 개인정보 때문에 또 우리 업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또 우리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라는 말로 더 이상 재택근무를 좀 미룰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최근 2, 3년 전부터 그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컨택센터 환경 전반의 변화가 이전과는 너무도 다르고 또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좀 체감했기 때문인데요. 컨택센터 이 재택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운영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이 BPO 업계는 다양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과 또 정책들, 그리고 여러 케이스들을 좀 만나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모바일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개 생각하지 못했던 업종이 생겨나고 또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새벽 배송. 네, 그 새벽 배송의 대표 기업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5명 미만의 작은 직원들과 함께 소규모 센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2, 3년 만에 거의 180여 가까이 확장될 정도로 대규모의 센터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어떤 업종이, 어떤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변화할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당시부터 한 4년 전, 3년 전부터는 기업 고객들이 연락을 주실 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데 한 2명, 3명의 정도로만 작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를 그때부터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도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전의 저희의 구축 방식, 이전의 서비스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도 대응할 수 있을까? 네, 거기서부터 고민이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또 IT 환경이 크게 변화한 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인터넷 많이 검색하시면 오른쪽 화면에 작게 채팅을 할 수 있는 모양들이 떠 있죠. 그래서 채널톡, 네이버 톡톡, 카카오 여러 가지 채팅 상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텍스트를 기반한 그런 서비스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상담을 텍스트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담 업무가 어떤 복잡성이 높을수록 상담사와 직접 통화해서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좀 복잡성이 낮을수록 직접 고객이 텍스트로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결국은 음성과 텍스트 이런 서비스를 좀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접목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도 크게 공감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기서 더 저희가 크게 좀 많이 혼란스럽고 당황했던 점이 바로 저희 직원들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점점 더 나고 있다는 점이었죠. 실제 저희가 입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을 보면 현재 직원의 한 85%가량이 거의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십니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Z세대 인원들, 97년 이후 출생 직원들이 점점 더 많이 함께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가 요즘 이제 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직원들이 구직을 할 때 선택하게 되는 1순위 기준이 바로 출퇴근 시간, 출퇴근 거리, 그리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봤을 때에도 이제는 불편한 소통 같은 건 싫고 이제 혼자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단절을 하고 또 점심시간 같은 때에는 혼자 식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좀 불필요한 것들은 하기 또 어려워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요즘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건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근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요즘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 밀레니얼과 Z세대들에 맞춰서 또 리포지셔닝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Z세대 직원들과 함께 점점 더 지속 경영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하고 변화해야 할까?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의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됐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잘 해온 것에서부터 좀 변화를 시켜보자라고 방향을 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영역의 이제 관점에서 좀 시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는 한석이든 채팅이든 또 음성이든 이렇게 뭔가 좀 유연하고 빠르게 센터를 좀 구축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좀 소중한 또 그 우수 인재들이 좀 잃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결국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또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시스템에 좀 제약 없이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여기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실제 BPO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고객 서비스 정책이나 운영 시간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콜 시스템과 근무 환경 구축을 모바일 기기로 한번 바꿔보자 라는 이제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2018년도에 저희가 그 갤럭시 S9의 덱스 시리즈를 만나게 되면서 저희의 스마트 컨택 센터가 출발하게 되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재택근무를 해보자가 아니라 BPO사로서 산업 전반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직원 세대 간의 변화도 크게 느끼면서 또 결국에는 컨택센터의 새로운 운영 모델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럼 갑자기 재택근무를 해야 하니까 만들어보자라는 게 아니어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신 건데 스마트 컨택센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좀 함께 사진을 좀 같이 보시죠.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네, 느끼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이 좀 한결 간결해 보이시죠? 네, 뭔가 많은 것들이 안 보이는데요. 컨택센터라면 좀 꼭 있어야 될 그런 IP폰이나 그리고 왠지 PC의 본체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근무 환경이 좀 간결해지면 어떨까요? 네, 먼저 책상이 깨끗해지겠죠. 이렇게 깨끗하면 직원들이 한결도 뭔가 데스크를 좀 꾸미고 관리하기도 한결 쉬워지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결 더 불안이 좀 줄어드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그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서의 촬영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슈로 어려워서 저희가 스마트 컨택센터 환경으로 구성한 그런 촬영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런 대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직원이 스마트폰을 이제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센터에서 근무하듯이 이제 헤드셋을 쓰게 되죠.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듯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된 화면을 통해서 상담사는 근무에 필요한 상담 각종 프로그램들을 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 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자택에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일 근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사역을 하는 절차를 좀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보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앱에 또 이렇게 직원이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로그인을 한 후에 이렇게 실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화가 인입되면 고객 정보도 똑같이 팝업이 되고 상담 이력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들도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고 또 이력 확인이나 그리고 상담 이력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기존의 뭐 상담 내용 같은 것들을 볼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객에게 SMS 전송하는 기능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이력들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이 다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필요한 상담 이력을 또 남기게 되고 그 저장한 상담 이력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동일하게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전송하고 네, 그런 내용들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센터에서와 동일하게 아웃바운드도 저렇게 PC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상담 지식과 관련된 자료들도 저렇게 다운로드 받은 내용들을 확인해서 똑같이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보시게 될 화면은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이제 모니터링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재택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을 보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저런 메뉴에 이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제 상담사의 상태가 뭔가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렇게 스마트 컨택 센터로 근무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대표적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1339 질병관리 콜센터에 기존의 오피스 좌석의 일부와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택에 스마트 컨택 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경우에는 또 3월 초에 좀 빠르게 확장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IPCC를 클라우드로 좀 전환하고 또 이렇게 모바일 기기로 저희가 대체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더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컨택센터는 아무래도 상담석을 구성하려면 각종 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뭐 통신공사, 네트워크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IP폰이 또 있어야 됩니다. CTI와 또 같은 제품의 그런 IP폰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연결 포인트가 많다 보면 실제로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직원들의 경우엔 컴퓨터가 안 돼요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컴퓨터에 모래시계가 천천히 걸려서 이게 조회가 좀 느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통신과 또 인터넷 그런 네트워크선이 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 상담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스마트 컨택 센터처럼 그런 것들이 간편해진다면 네, 결국 이 얘기는 각각의 연결 포인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 포인트가 한결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훨씬 더 유연성 있게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스마트 컨택 센터에는 각종 공사가 전혀 필요 없게 되고 갤럭시 그 모바일 단말기의 덱스가 PC 본체 기능을 좀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LTE 환경에서 무선 통신 환경에서 각
기존의 CTI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폰 앱을 저희가 개발해서 이것이 결국 IP폰을 또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환경이 좀 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안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녹스의 기능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덱스와 녹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김선영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실 테니까 저는 좀 더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연결 포인트가 최소화되니까 실제로 장애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강점이 생긴 거고, 그렇게 되면 센터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든 또 직원 자택에서 근무를 하든 물리적인 구성 환경이 한결 좀 편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이틀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화요일 날 퇴근할 때 이 모바일 단말기를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수요일 아침부터는 다시 자택에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궁금해하실 것이 기존의 콜 장비와의 연결, 뭐 CTI, 또 중요한 통계, 녹취와의 연결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구성 방향을 잡았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의 기존의 장비, 어떤 그런 기존의 컨셉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장비에 좀 제약을 두지 말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의 그 소프트폰 앱 개발과 연동을 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기업의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또 콜 장비의 현황은 들여다보면 또 일부 개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좀 개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의 어떤 CS 환경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또 제약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외부로 되어 있는 환경들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제약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기존보다는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으로 센터의 근무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연근무나 또 HR 전반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좀 이끌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재택근무를 할 때에 관리자들에게 또 있을 또 업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상 때 보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매 근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서약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직원에게도 실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좀 자택근무를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요번에 추가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혼자 근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담 화면들을 영상계기로 촬영했을 때 그런 그 영상 촬영된 그 장면에 워터프린트 기능이 이제 추가될 수 있도록 해서 정보보안 면에서 저희도 조금 더 관리적인 기능을 좀 강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택근무하는 직원들만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각 기업이나 또 현장에서 정한 특이사항에 대한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겐 알람이 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영상 기능까지 좀 추가가 된 것들이 포함되어서 저희 스마트 컨택센터가 좀 구성됐다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스마트 컨택센터를 저희도 시도하면서 모든 컨택센터를 다 스마트 컨택센터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전과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방식 또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저희는 좀 많이 깨닫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스마트 컨택센터를 그래서 3년 전부터 좀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처럼 유연성도 가지면서 보안도 확보하고 또 민첩성 있게 하자. 이게 요즘 비즈니스들의 많은 구호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오늘도 저희는 스마트 컨택센터를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장애들 또 개발하고 또 테스트하고 적용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적용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좀 더 현장에 맞게끔 또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웨비나가 마친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또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현정 차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이번 스마트 컨택 센터에 적용된 삼성 덱스와 녹스 매니지 솔루션에 대해서 삼성전자 김선영 프로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삼성 덱스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프로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 덱스는 저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8 모델부터 제공한 대화면 연결 모드입니다. 그 전까지는 디바이스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스마트 미러링 모드만 제공이 됐었는데요. 갤럭시 S8 모델을 기준으로 이후에 출시된 S 시리즈 모델들은 이 덱스 모드와 미러링 모드를 사용자가 UI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덱스 모드 역시 이미 많은 분들이 사무실이나 댁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덱스는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의 약자로 마치 데스크탑 PC를 사용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에 모니터에 보이는 화면이 바로 덱스 모드인데요. PC 화면처럼 익숙하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가령 PC처럼 왼쪽 하단에 전체 앱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앱스 버튼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오디오 장치를 선택한다든지 와이파이 연결 상태 등을 볼 수 있는 기능 영역이 있습니다. 폰에서는 상단에 제공되는 알림창도 이 덱스 모드에서는 PC처럼 바로 이 화면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랩 파일이나 인터넷과 같이 덱스 모드를 지원하는 앱들은 여러 개의 앱을 멀티로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도 있고 마우스 우클릭, 드래그 앤 드랍, 컨트롤 C, 컨트롤 V와 같은 단축키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PC 사용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삼성 덱스를 통해서 이질감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듯한데요. 디스플레이와는 어떻게 그럼 연결을 하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HDMI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삼성 덱스를 즐기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모니터와 디바이스를 HDMI 케이블로 연결하는 기본 모드입니다. HDMI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모니터나 TV, 사이니지 등과 연결을 하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태블릿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싱글 모드입니다. 태블릿 상단에 있는 퀵 패널에서 덱스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덱스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덱스 기능을 모니터 연결 없이 태블릿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은 이제 태블릿을 마치 PC처럼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태블릿이라면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모드인데요. 아쉽게도 갤럭시 탭 S4 이후에 S 시리즈 태블릿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모드는 PC 모드입니다. PC와 디바이스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디바이스와 PC 두 개의 화면에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에 별도의 덱스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무선 모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TV 광고로 접하셨을 텐데 이번에 새로 런칭한 갤럭시 노트 20에서는 기존의 HDMI로 연결하던 유선 케이블 대신에 무선으로 연결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대화면으로 덱스 모드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화면 디스플레이에서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디바이스에서 노트 필기를 한다든지 메신저로 채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덱스를 즐길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참 편리할 것 같은데 이 디스플레이와 디바이스가 지원되는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네, 기술적으로는 블루투스의 약 20배 정도 거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용 환경은 훨씬 많은 장애물들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TV를 시청하시는 정도의 근거리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선 덱스 연결은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곧 출시될 갤럭시 탭 S7 시리즈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TV 사양과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서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녹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녹스는 2013년도에 녹스 워크스페이스라는 상품으로 처음 선을 보인 이후에 현재까지 모바일 디바이스의 3단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하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제조와 공급 단계입니다. 강력한 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녹스 플랫폼 포 엔터프라이즈는 아마도 런칭 초기 이름인 녹스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드웨어 레벨에서부터 강력한 보안 설계가 돼서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초기 셋업 단계입니다. 생산된 이후에 B2B 고객에게 디바이스가 전달되고
B2B 고객만을 위한 디바이스 세팅을 제공하는 녹스 컨피규어가 있고요. 아직은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MDM 솔루션 기업을 위해서 녹스 모바일 인롤먼트라는 상품도 국내 공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마트 컨택 센터에는 녹스 매니지만 적용이 되고 이 녹스 컨피규어는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녹스 컨피규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바이스 초기 세팅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보안 정책을 수시로 변경 적용하는 녹스 매니지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녹스 컨피규어를 도입하시면 사전에 단말에 적용할 시나리오를 프로필 형태로 미리 세팅하셔야 하고요. 이후에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최초 부팅할 때 나타나는 셋업 위자드, 반가워요부터 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구글 계정을 세팅하는 이 셋업 위자드가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녹스 컨피규어 프로필이 디바이스에 적용되게 됩니다. 단말의 부팅 종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앱이나 콘텐츠의 설치, 각 세팅값 설정 등이 자동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필 내에 녹스 매니지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에이전트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3단계는 실사용 단계입니다. B2B 고객이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기업의 IT 관리자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녹스 매니지, 그리고 B2B 고객이 원하는 단계의 OS 버전으로 관리할 수 있는 e포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 컨택 센터에 적용된 삼성 녹스 매니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스 매니지는 MDM 솔루션입니다. MDM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의 IT 보안 담당자가 임직원의 모바일 디바이스 보안 유지를 위해서 IT 보안 정책을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라든지 보안에 굉장히 민감한 특수시설 들어갈 때 MDM 솔루션이 탑재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출입문에 태깅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디바이스에 카메라가 실행되지 않거나 특정 앱을 실행할 수 없도록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을 빠져나가면 이러한 보안 정책은 해제됩니다. 국내에도 이제 MDM 전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 녹스 매니지는 어떤 강점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삼성전자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MDM 분야의 전문적인 기업과 통신사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B2B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의 보안 유지를 위해서 MDM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 중입니다. 녹스 매니지는 이런 솔루션과 비교한다면 가성비 좋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축형으로 제공이 어려운 반면에 합리적인 도입 비용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택 센터에도 도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삼성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외에 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그리고 윈도우즈 OS, iOS 등 다양한 OS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IT 어드민이 직관적인 콘솔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IT 보안 정책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공되는 기능이 약 28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소 좀 방대한데요. 크게 카테고리를 4개 정도로 나눠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디바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그리고 삼성 디바이스, 정확히는 녹스 플랫폼 포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기능들, 그리고 키오스크 모드 구성을 위한 위자드 등의 차별화된 기능과 직관적이고 편리한 UX, 그리고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엔터프라이즈에 특화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모트 서포트 기능을 통해서 IT 관리자가 보다 편리하게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녹스 매니지에 등록된 디바이스에 문제가 있을 때 IT 관리자가 원격에서 해당 디바이스에 접속해서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파일을 주고받는다든지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단말 관리 모니터링 부분에 자동 앱 배포 기능이 있는데 이는 녹스 컨피규어에서 제공하는 앱 배포 기능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녹스 컨피규어는 사전에 세팅한 프로필 내에 앱 설치 부분이 진행되는 약간 다른 형태이고요. 여기서 앱 배포는 녹스 매니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즉 보안 정책을 디바이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디바이스에 사전에 녹스 매니지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녹스 매니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비즈니스 사이트나 녹스 포탈,
그리고 저희 B2B 영업 담당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선영 프로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은 삼성전자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달아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두 분 발표자분들 통해서 효성의 스마트 컨택 센터 그리고 삼성의 녹스덱스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한층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전자금융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개정 법령 방향에 대해서 효성 스마트 컨택 센터나 삼성 녹스덱스 모두 다 이름 충족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이제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이런 녹스와 덱스, 그다음에 스마트 컨택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적합하고 그리고 안전한 재택근무가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 저희도 처음 만들어진 이 모델을 좀 소개하게 돼서 좀 저희도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렜습니다. 보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은 마치신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짧은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궁금증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B2B 영업 담당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코로나19 시대의 고객 대면 업무 혁신, 삼성 스마트금융솔루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